절대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사실은 오늘 하락을 했죠. 시장이 양시장 모두 하락도 했고요. 환율은 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5원 50전 올라서 1,409원 70전, 1,400원 돌파했죠.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오늘 상황 그리고 최근의 상황들 요즘에 시장 굉장히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또 하락을 했지만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 하락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하락폭 자체도 오늘 이 장 초반 대비해서 이 하락을 좀 줄여가면서 만회를 했다라는 점, 외국인의 매도도 장 초반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 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특히나 더 전기전자는 매도 금액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 외의 섹터들로 매수가 좀 들어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락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상황이 최악으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은 희망의 끈을 좀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힌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을 해서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증시 분위기 그리고 또 환시는 나아진다고 하기에 또 환시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잡하실 텐데 오늘 체크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신지 몇 가지 알려주세요. 우선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이 오늘 15원 50전 상승을 해서 1,409원 7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409원까지 올라갔는데요.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인데요. 근데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 달러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25bp씩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은 75bp를 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럼 금리 차가 안 그래도 벌어질 건데 였을 때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나왔던 75bp를 반영한 환율은 1,390원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1,400원 이상으로 갔던 얘기는 미국은 두 번 남아있는데 두 번 합쳐서 125bp까지 룸을 열어놨죠. 그러면 4%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국내는 25bp 그래서 50bp만 했기 때문에 그럼 1% 이상으로 더 벌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는 25bp가 꼭 25bp를 꼭 고수하는 게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도 좀 룸을 열어놓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 이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대응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좀 나올 수 있다.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국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 초반에 하락을 좀 키워놓고 시작을 했다가 하락폭을 좀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줄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거의 1,000억 가까이 한 900억 정도 매도가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나왔었는데 오전에 그 이후에 매도 금액이 좀 줄어가면서 한 600억 정도로 장을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건 국내 시장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좀 바닥에 가깝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대부분의 섹터가 매도였습니다. 근데 섹터별로 좀 본다라면 오늘 장 막판까지 장 종료하고 나서 보면 코스피에서 화학 섹터와 우수장비 그리고 의약품 섹터는 좀 유의미하게 200억,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155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갔다는 점.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가는 섹터가 있고, 이런 섹터들은 외국인이 좀 샀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모두 다 파는 그런 패닉셀은 아니고, 사는 섹터들이 오늘 등장을 했다는 부분에 좀 의미를 두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에서 좀 신기한 게요.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 일반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 국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 보도의 비중도 이쪽이 높은데, 증권사의 분석들이라든지 이 전문가분들 코멘트를 보면, 이쪽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오늘의 FOMC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실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실물 경제와 금융 환경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물 경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금융 환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금융에서는 최악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뉴스와 그냥 이 실물 경제에서 나오는 이 뉴스의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이죠. 전 세계의 평화를 생각하고 전 세계의 실물 경제로 봤을 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천연가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독일이 정말로 겨울에 힘들어지진 않을런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상당수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미 바닥을 찍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최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금융 환경에 있어서의 중요도는 FOMC보다는 좀 떨어지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상승하고에 1번으로 영향 미치는 게 금리죠.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굉장히 좀 예민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금리 결정이 좀 더 직접적으로 미국 증시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이어지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뉴스와 실물 경제 뉴스를 좀 구분지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플레가 지금 더 중요한 사안인 건데 다음 달은 FOMC가 없습니다. 10월은 없고 11월 초에 1일부터 2일 현지 시간으로 그때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매달 있을 FOMC와 또 매달 발표되는 CPI를 나침판으로 두고 뭔가 좀 달려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봐야 되나요? 사실은 매달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증시가 예민하죠. 한 2,500 좀 넘어갔을 때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사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국내 증시 반등을 보면 7월 초부터 해서 반등해서 8월 중순 정도까지 한 2,550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분위기가 급반전됐죠. 75bp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다음 달에는 사실은 항상 FOMC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보다 더 중요했었는데요. 다음 달은 국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는 11월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과연 정말 50bp 올릴 건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50bp에 대한 언급이 그 전에도 이 깜빡이 켜는 모습들이 나올 거거든요. 왼쪽 깜빡이냐, 오른쪽 깜빡이냐, 방향 틀기 전에, 핸들 돌리기 전에, 다음 달에 핸들 돌리기 전에 이 깜빡이에 대한 모습들, 이런 코멘트에 좀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50bp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면 환율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언급들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CPI가 이제는 11월 이 FOMC 금리를 결정을 할 겁니다. 정말로 CPI가 좋지 않다라면 11월 75bp 올릴 텐데요. 근데 CPI에 대한 힌트들, 세부적으로 CPI가 몇 퍼센트로 발표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 개솔린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이 음식료 가격 이런 파트별로도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나왔던 부분들 본다라면 가솔린 가격이 절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CPI가 다음 달 발표되는 CPI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CPI도 CPI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CPI 그리고 11월에 CPI를 기준으로 한 FOMC 이런 순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여전히 물가, CPI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국내에서도 이 금리 관련된 멘트, 게다가 한은의 결정,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된다 의견을 주시네요. 짧게 봤을 때 내일장은 어떨지, 내일장에서 주요 일정이나 이벤트 있다면 짚어주세요. 내일장은 주요 이벤트라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장에서 분위기 좋은 게 내수주, 식품주거든요. 오늘 밤이죠. 나이키와 코스트코 실적 발표인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서 국내까지 분위기 잘 이어지는지 여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이야기가 이제 좀 슬슬 나옵니다. 11월 되면 중간선거 얘기도 나올 테고 약간씩 뭔가 이슈 포커스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내일 투자 전략,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환율은 좀 부담스럽지만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든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가깝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여전히 많이 싸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 이게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환율의 안정 여부가 국내 지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 여부는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오늘장 한마디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한껏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한 번 더 레벨 다운하면 어떡하지? 게다가 또 종전이 가까워졌다라는 예상이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지역도 조금씩 더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투자자분들의 한숨도 깊어지셨을 텐데요.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을 잘 견뎌야지 그 이후에 봄날을 잘 누릴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실적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밤 나이키나 코스트코 그리고 페드투스도 실적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증시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환율이 좀 잡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하루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시간 진짜 쉬운 진단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니까요. 이 시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이 시간도 참고해 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